자, 앞에 장까지는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번 장부터는 몸주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주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주장을 도와서 활동하는 존재. 두 번째, 내 삶의 동반자. 세 번째, 주장이 시계라면 몸주는 시계 부품과 같은 존재. 네 번째, 주장이 나라는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면 몸주는 나라는 나라의 장관들이라고 저는 말을 해요. 자, 주장은 시계, 몸주는 시계 부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라 하거든요. 왜 그러냐? 자, 제가 앞에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시계 앞면에 비유를 했죠. 그러면 왜 몸주를 시계 부품에 비유를 하냐? 시계의 앞면은 시간을 나타내고 시계의 분침과 시침을 일정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시계 부품들이에요. 자, 여기서 명품 시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 짝퉁 시계도 시침과 분침이 돌아가고 시간을 가르쳐줘요. 하지만 시계 뒷면을 열어보면 명품과 짝퉁은 차이가 엄연히 납니다. 명품 시계가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도 큰 고장 없이 사용하는 이유가 시계 안의 부품들이 정밀하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유이거든요. 몇 밀리미터, 몇 미터, 몇 센치의 작은 부품들과 큰 부품들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가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짝퉁 시계는 그 시계의 겉은 표방할 수 있으나 그 오랜 시간 숙련된 노하우는 따라할 수는 없거든요. 시계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엔진만 있다고 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심장만 있다고 사람이 움직이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것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어요. 식물인 나무도 땅이나 물질이 필요하고 물이란 것도 필요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자면 많은데, 자, 여기서는 시계와 시계 부품을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요. 내 삶의 동반자, 즉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 항상 함께한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조상들은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나에게 와 있었고 내 몸 안에 직이란 것으로 존재를 한다. 그리고 신당 위에 있는 불상에 앉아 있는 존재도 아니고 기도터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항상 내 안에 존재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무당분들은 잠시 내려놓고요. 일반인 분들이 무당집에 가면 무당들이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무당 신들이 무당에게 말해 주겠죠. 그러면 이 신들은 어떻게 하냐? 내 몸에 있는 조상들이 그 무당 신들에게 내 새끼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무당의 신들이 자신의 제자인 무당에게 말을 해주는 거고 무당은 그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거고요. 즉 본인 몸에 있는 주장과 몸주들 중에서도 몸주들이 말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생활하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한 존재들이 몸주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도와 직접 행동하는 행동대장, 나에 대해 제일 많이 간섭하는 존재라고 저는 또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주장의 명을 받아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행동대장들이므로 내 삶에 대한 관여를 제일 많이 하는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주장은 잘 안 나섭니다. 주장들이 잘 나서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내 삶의 지표를 만드냐? 바로 몸주들이거든요. 몸주들이 주장의 명을 받아서 야, 너 이렇게 가,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가장 많은 관여를 하죠. 이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장에서는 조금 더 이 말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행정부처의 장관들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관이란 말은 장관이란 직책이 뿐만 아니라 장관을 어떻게 임명을 하고 왜 임명을 하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거든요. 자, 쉽게 말해서 나를 나라나 회사로 생각을 해보면 쉬울 거예요. 큰 회사를 보세요. 사장 혼자 격리 보고 영업하고 제품을 관리하는 회사는 없어요. 격리 직원 따로, 영업 직원 따로, 생산 직원 따로인 회사가 많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혼자 정치한 나라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자신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잘 펴서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면 처음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각 부처의 행정부처의 장관들을 먼저 임명을 하죠. 그럼 임명할 때 아무나 임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 움직일 수 있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임명을 하잖아요. 바로 몸주들이 그렇게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임명이 돼서 나한테 몸주로 오는 거예요. 자, 앞선 장에서 설명을 했죠. 몸주가 내가 살아가는데 행동대장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너무 잘 케어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즉, 나를 살릴 수 있는 전문가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장이 몸주들을 임명할 때 이런저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임명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자, 대통령이 친가에 15대라고 칩시다. 15대가 주장이에요. 그러면 내 새끼를 살릴 때 친가에 몇 대에 어떤 주력에 있는 조상, 당신이 이런 주력으로 인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자손이 살아갈 때 이러한 문제에서는 당신이 힘을 쓸 수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은 이 되어라. 그리고 외가에서 몇 대에 어떤 주력의 조상에게 너는 신이 되어서 어떤 주력으로 힘을 가지고 왔으니까 너는 복지부 장관이 되어서 자손에게 그런 힘으로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주장이 몸줄을 임명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내 조상을 알아줄 때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더 쉽게 말하면 자, 이런 분들 있죠. 자신이 어떠한 조상을 느끼고 그래서 어떠한 조상에 대해서 받아갖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지금 이런 조상이 오면 안 되니까 가라고 해라. 가시라고 해라.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저는 이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하는 신선생들이 맞다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 입장이다. 그러면 경주이시다. 그러면 돌아가신 이병철 씨를 계속 찾으면 돼요. 내가 하동정 씨다. 그러면 정중 씨를 계속 찾으면 돼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그렇게 부자였고 큰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 죽어서 신으로 왔다면 살아생전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이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다 좋은 직장에 다 좋은 집에 회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애플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현실이 바로 그럴 수 없다는 증거이거든요. 돈이 없어 남들보다 못 사는 사람, 남들보다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생계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도 조상을 그렇게 찾아서 쉽게 풀린다고 하면 전부 다 자기 집안에 힘있고 유명했던 분들을 찾아서 계속 알아주고 닦아주면은 검찰총장도 할 수 있고 육군 대장도 할 수 있고 대기업 회장도 금방 될 것이며 판검사도 쉽게 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이 바로 증거이니까요. 그래서 조상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부처에 장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은 몸주가 한 분 또는 두 분이 될 수 없다는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계 부품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시계 부품들을 일일이 다 보면 몇 개나 될까요? 두세 개, 세네 개로 이루어진 시계가 있을까요? 아니죠. 수십 수백 개의 부품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신방구슬을 할 때 주장은 친가 또는 외가에서 오는 한 분 또는 두 분을 잡아주지만 몸주는 친가와 외가에서 여러분들을 잡아주는 이유입니다. 보통 제가 신방구슬을 할 때 몸주를 몇 분을 잡냐? 보통 20분에서 26분을 잡아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를 기준이고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래서 자식이 있다. 그러면 남편이 있다. 마누라가 있다. 즉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 있는 몸주도 잡아줍니다.
자식이 있다면은 자식의 조상도 잡아줘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이 정책을 펼 때 전문가 한두 명이 아니라 전문가를 50명을 초빙을 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정책에 나가는 방향을 잡으면 한두 명으로 잡는 것보다는 더 세밀한 정책이 나오게 되겠죠. 즉, 더 잘 살 수가 있겠죠. 국민이 누굽니까? 바로 내 자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만하면 설명이 다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들으시고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럼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차후에 다른 영상으로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주장과 몸주는 내 조상이다. 다른 곳에 있는 신이 아니다. 일반인과 무당, 즉 사람이라면 다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주장과 몸주는 명품 시계처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조상들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